안녕하세요. 10분 고전입니다. 이번에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을 만나봅니다. 사촌 누나를 사랑했던 소년 제롬과 신을 더 사랑했던 소녀 알리사의 이야기입니다. 1장 제롬과 그의 엄마 친구 미스 애슈버터는 외삼촌의 초대로 퐁게즈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곳엔 제롬의 외삼촌과 외숙모, 사촌 누나 알리사, 사촌 동생 질리에트와 로베르가 살고 있습니다. 제롬은 사촌들과 함께 놀면서 제법 친해지죠. 2해 뒤 제롬은 외삼촌 댁 근처 이모 댁에 머무릅니다. 어느 날 제롬은 외삼촌 댁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알리사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시 외삼촌 댁으로 가죠. 하녀가 외숙모의 발작이 있다며 올라가지 못하게 했지만 제롬은 4층 알리사의 방에 가려고 계단을 오릅니다. 그러다 외숙모와 젊은 사내가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보죠. 제롬은 3층을 몰래 지나 4층 알리사의 방으로 갑니다. 알리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합니다. 제롬, 모른 척 해줘. 아버지는 모르고 계셔. 제롬 가족이 파리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숙모가 도망쳤다는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돌아온 주말, 제롬은 엄마와 미스 애슈버턴과 함께 예배당에 가서 외삼촌과 사촌들을 만납니다. 외삼촌은 울고 있었고 목사는 설교하고 있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문이 알리사의 방문으로 바뀌죠. 예배가 끝난 뒤 제롬은 알리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알리사를 만나지 않는 자신의 행동이 알리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 여기며 2장 학교에서 제롬은 공부를 잘했고 아벨과 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에너지는 늘 알리사를 향해 있었죠. 제롬은 알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내가 훗날 뭐라든 모든 건 널 위해서야. 알리사는 자기와 상관없이 제롬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제롬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조차 알리사가 알려준다고 답합니다. 어느 날 줄리에트가 제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줄리에트는 왜 언니와 약혼하지 않느냐고 묻죠. 제롬은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자신이 알리사를 믿지 못할 때 약혼할 거라고 덧붙이죠. 둘이 나눈 대화를 알리사가 우연히 듣고 맙니다. 그 사이 제롬은 심경의 변화가 생겨 약혼을 결심하고 알리사에게 애둘러 약혼을 하자고 말합니다. 알리사는 그를 사랑하지만 이 약혼을 거절합니다. 3장 제롬은 제대한 친구 아벨과 함께 있을 때 알리사의 편지를 같이 읽고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알리사는 자기가 제롬보다 나이가 많아 걱정된다고 썼죠. 아벨은 알리사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말고 주말에 직접 찾아가 보자고 권유합니다. 일요일, 아벨과 제롬은 외삼촌 댁에 방문합니다. 제롬은 여기저기 알리사를 찾아다니다가 과수원 안쪽에서 알리사를 발견합니다. 알리사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제롬은 그녀가 약혼하지 않길 원한다면 따르겠다고 하죠. 한편 아벨은 신년 휴가 때 줄리에트에게 고백할 겁니다. 아벨은 자신과 줄리에트의 약혼을 핑계로 제롬과 알리사의 결혼을 설득하자고 말합니다. 둘은 각자의 상상 속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며 각자의 결혼식과 각자의 여행을 꿈꿉니다. 4장 신년 휴가 때 제롬과 아벨은 이모 댁으로 갔습니다. 알리사는 제롬과의 대화를 피하는 듯 했고 몹시 기분이 상한 제롬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줄리에트가 온실에서 보자고 말하죠. 언니가 내가 먼저 결혼하길 바라는 거 알아? 줄리에트는 알리사가 줄리에트와 제롬이 결혼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줄리에트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를 떠납니다. 돌아온 아벨은 제롬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줄리에트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제롬. 제롬도 아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부분이죠. 아벨은 알리사가 줄리에트의 마음을 눈치채고
언니인 자신이 희생하려고 한 거라고 덧붙입니다. 줄리에트에게 포도원 주인 테시에르가 청혼했었는데 줄리에트는 마음에 없던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줄리에트의 결정에 알리사는 혼란스러워하죠. 5장. 줄리에트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아벨은 마음의 상처가 커서 먼저 떠납니다. 제롬도 알리사를 만날 수 없자 파리로 돌아와 공부하고 명상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줄리에트의 결혼은 7월에 진행되었고 제롬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축하만 전하죠. 제롬은 이탈리아 여행 후 징집되었고 규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알리사는 편지로 제롬을 응원했고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않는 걸 택하죠. 그 사이 줄리에트는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그녀의 가족들도 살뜰히 보살펴 주었죠. 반면 알리사는 그 시기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책이나 산책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몸 상태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제대를 앞둔 제롬을 볼 날이 다가오자 알리사의 기대는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6장. 제롬과 알리사는 이모 댁에서 다시 만납니다.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고 쾌활하게 굴어보지만 두 사람의 불안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죠. 파리로 돌아온 제롬은 알리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롬,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얼마나 슬픈 일이니. 우리 다신 만나지 말자. 그렇게 제롬과 알리사의 편지 왕래는 멈추었고 미스 애슈버턴의 장례식장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둘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죠. 알리사는 부활절까지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7장. 부활절 무렵 제롬은 외삼촌 댁에 방문해 정원에 있던 알리사와 재회합니다. 제롬은 알리사가 저녁 식사 때 십자가를 걸지 않으면 다음날 작별 인사도 없이 곧장 떠나기로 약속합니다. 제롬과 알리사는 차츰 서로가 편안해졌고 다시 예전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제롬은 알리사에게 말합니다. 줄리에트도 이제 행복해하니 우리도. 나는 제롬 네 곁에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우린 행복을 위해 태어난 건 아닐 거야. 알리사는 성스러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롬은 알리사 없이는 성스러울 수 없다고 답하죠. 그날 저녁 알리사는 십자가를 걸지 않고 나타납니다. 제롬은 이튿날 바로 퐁게즈마르를 떠납니다. 훗날 제롬은 다시 퐁게즈마르에서 알리사를 만납니다. 인상이 달라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을 당겨 묶은 모습, 제롬이 주었던 책들이 전부 사라진 그녀의 책장. 알리사는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제롬이 당황하자 제롬이 사랑했던 알리사는 이미 과거라고 말합니다. 제롬은 아테네의 프랑스 학교로 도피하듯 떠나죠. 8장. 3년이 흐른 뒤 제롬은 다시 퐁게즈마르로 갔습니다. 알리사를 만날까 그냥 돌아갈까 망설이는 사이 알리사가 담장 쪽으로 다가와 제롬을 부릅니다. 알리사는 제롬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돌려주며 말하죠.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이 목걸이를 줄래? 제롬은 목걸이를 받지 않고 그녀와 헤어집니다. 야윈 알리사의 모습이 걱정되어 줄리에트에게 연락하죠. 알리사는 점점 쇠약해졌고 작은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얼마 후 줄리에트는 편지로 알리사의 죽음을 전해줍니다. 알리사는 십자가를 자기 목에 걸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요. 제롬은 알리사의 일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알리사의 일기는 일정하게 꾸준히 쓰이지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쓰다가 찍고 또 몇 년 뒤에 다시 쓰기도 했죠. 5월 27일, 줄리에트는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찾았다. 내 희생이 필요 없다니 모욕당한 느낌이다. 7월 16일, 줄리에트는 행복하다. 너무 쉽게 얻은 것처럼 말이다. 주여, 쉬이 다다를 수 있는 행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5월 3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둘이서 함께 걸을 수 없을 만큼 좁은 길이지요. 9월 24일, 내 노력으로 제롬은 나를 덜 사랑하게 됐을까? 제롬이 나를 덜 사랑하게 됐을까봐 두렵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제롬을 사랑한다. 10월 3일,
모든 것이 끝났다. 제롬은 여기 없다. 함께하면 마음이 아프고 곁에 없으면 죽을 것 같다. 10월 16일.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어서 빨리 죽고 싶다. 에필로그. 10년이 넘게 흘러 제롬은 줄리에트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녀는 제롬에게 어린 딸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하죠. 줄리에트의 어린 딸의 이름은 알리사였습니다. 줄리에트는 틈날 때 숨는 방이라며 작고 어두운 방으로 제롬을 데려갑니다. 제롬은 알리사가 아닌 사람을 만난다면 자기는 사랑하는 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오빠는 희망 없는 사랑을 오랫동안 품을 수 있나요?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나요? 그 작은 방은 마치 알리사의 방 같았습니다. 줄리에트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깨어나야 할 시간이에요. 줄리에트는 쓰러지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롬과 알리사, 그리고 줄리에트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